자, 갑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는 현존하는 수능 유형이고요. 올해도 나왔고, 지금 5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네 때까지 계속 줄줄이 사탕사탕 나오면 마음이 아주 편하니까, 그지?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학교 내신에서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수능에 나올 때는 학교생들이 보통 수능에 이렇게 예민하게 보시지는 않거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이제 블랙라벨에도 실리고 고쟁이에도 실리고 하면 그제서야 학생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면서 따라 푼단 말이야. 문제를 내거나.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됐어. 학교생들이 이걸 시험에 내기 시작한 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y는 3의 x제곱이 있다. 자, 이 친구가 x축으로 4만큼 갔다고 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러면은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이 뭐가 있니? 평행이동 한 방향으로 자르면 길이가 일정하네 라는 상식 가지고 있죠. 맞지? 그러면 이 길이는 항상 뭐여야 되는 거야? 4여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야? 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르면 얘가 일로 쏙 들어가. 즉, 요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뭐랑 같다? 요 사각형 면적이랑 같아. 그래서 넓이가 같음을 얘기를 했어. 언제? 중3 때 얘기했어. 이 성질이 유지가 된다. 자, 다시 얘기하면 길이랑 두 번째 넓이가 일정한 사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언제?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이동을 둘 다 해도 유지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Y는 3의 X제곱이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볼게. 밑으로 2만큼 가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가지 성질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잘 봐라잉. 평행 이동한 방향으로 잘라야 길이가 일정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고기 보면은 마블링 같은 거 있잖아. 그 결 방향으로 뜯으면은 잘 뜯어지거든. 이 친구도 평행 이동한 방향으로 뜯어야 잘 뜯어져. 그럼 얘는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딱딱 이동한 거 맞긴 한데 결 방향이 요게 결이라고. 얘는 이게 결이야.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결로 자르면 두 가지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란 소리야.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샤르륵 잘랐다. 어떻게? 평행하게. 그러면 현재 이 길이가 얼마인데 1가고 2가 쓰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5인 거 바로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한 CD 정도 잘랐을 때도 얘가 루트 5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길이 같다는 거는 체크했어.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넓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넓이랑 어떤 넓이가 같은 거냐면 빨간색 부분 색칠한 거랑, 잘 봐라. 요 네 꼭지점을 찍은 ABCD 사각형 평행 사변형 넓이랑 같아. 뭐랑? 요렇게 이상하게 휘어져 있는 이 도형과 넓이가 같다고. 근데 ABCD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보통 힘들다. 넓이 같은 건 맞는데 힘들다고.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있고요. 보기 좋게 이렇게만 할게. 자, 이 친구는 결 방향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결 방향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줄게.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y는 마이너스 x랑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오케이? 이때 요 ABCD 사각형이 맞아.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맞지? 그리고 이 기울기가 평행이동한 정도랑 일치하는 것도 확인되지. 확인되죠? 결 방향이 일치하는 거 확인돼. 맞지? 결 방향이 다르면 이 원리를 쓸 수 없지만 결 방향은 분명히 맞춰놨을 거야. 무조건 맞춰놨어 요거는. 자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ABCD 사각형으로 가면 구하기가 힘들고 뭐가 편하냐? 요게 편해 얘들아. 요걸 쓰던가 얘들아. 요거 넓이를 구하던가 아니면 요거 넓이를 구해. 알겠니?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넓이는 동일해. 알겠니? 평행이동하면 넓이는 동일해. 어차피 얘가 평행사변형인 건 확실하거든요. 평사거든요. 평사야. 길이가 이렇게 돼 있고 평행이기 때문에 평사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사이 넓이 그 사이 선분 길이 공식 이거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길이 구하지 말고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지 말고 이거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구조물을 잘 봐. 요렇게 바꿔서 푸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높이가 얼만데? 2지 맞지? 2잖아. 그리고 요거 가로 길이는 얼만데? 요걸로 보면 되잖아. 요거 두개 관계를 물어보면 되잖아. 요거 두개 관계가 뭔데? 5 이동한 거잖아. 위로 5 같다고 해도 되지만 옆으로 5 같다고 해도 돼. 요거는 같은 말이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x축으로 5만큼 같다고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5란 말이야. 이해돼요? 다시 얘기하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지 마시고 이 피스 구하지 마시고 요거 구하지 마시고 요렇게 쪼갠 걸로 구해라고 웬만해서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한 거는 요거 넓이 얘기 방금 한번 해봤고 자 1번의 포지션 잡아서 다른 얘기 한 번만 해볼게. 재활용 좀 하고 있다. 수식 치울 필요가 없네. 치웠네. 자, 일단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역은 성립하느냐? 역은 성립해야 재미가 있겠지. 아무래도.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선분 길이가 루트 5다.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선분 길이가 루트 5면은 얘네 두 개는 평행하냐 이거야. 다시 내가 요 두 선분 길이가 루트 5야 현재. 그럼 이 루트 5랑 같은 길이를 갖는 친구가 있다 쳐. 그러면 얘랑 얘는 평행하냐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선분 길이가 같으면 평행이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역은 성립 안 해. 무슨 말이냐면 선분 길이가 같은 친구는 기울기 결이 두 개입니다. 원래는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선분 길이가 같은 기울기는 요거랑 평행할 때 2번이랑 요거랑 기울기가 조금 다르게 완만하게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단 말이지. 근데 출제자는 요 1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야 분명히. 왜? 성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너네들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이거 아니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뜬금없이 뭐 짠 이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단 한 번도 나왔던 적도 없고.
원래는 이 선분 길이가 나올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두 종류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위에 게 없었다는 건 우리 여기 성립한다라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선분 길이가 같으면 얘네들이는 평행이다. 됐지? 선분 길이가 같으면 얘네들이 평행이다. 여기 성립한다고 보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야. 요거 두 개 선분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이네. 너무 잘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출제위원이 살짝 헷갈리게 해놨어. 봅시다.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요렇게 했고요. 얘가 요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 기울기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두 개가 분리돼 있으니까 너무 리딩하기가 쉬운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손으로 지우면 쌤이 오래 못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좀 지워서 따뜻해. 요런 느낌이야. 길이가 같아. 이게 요게 얘들아 오 색깔 좋은데 요게 얘들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얘가 분리돼 있으면 리딩이 쉽다. 분리돼 있으니까 리딩이 쉬우니까 겹쳐놔 띄는 거야. 겹쳐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얘랑 요거, 얘랑 요거 느낌이야. 맞아요. 얘를 겹쳐놓은 거라고. 그림이 살짝 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선분 길이와 같아. 선분 길이와 같아. 그럼 요거 두 개 기울기는 같아. 그러려면 그 결 방향이 평행이동한 정도랑 동일해야 돼. 이 소린 거야. 지금 평행이동 방향이 결 방향이 뭔데? 기울기가 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답이 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모의고사에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른 예제 하나만 더 하고. 할 게 겁나 많긴 한데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언젠간 하겠지.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조금 괜찮은 게 더 없나? 아니다? 조금만 할까요? 오케이. 자, 평행이동 요거 한 개만 하고 맙시다. 딴 거 하자. 그래서 평행이동 했고 대칭이동 했고 추가 얘기들 하죠. 자, 추가 3번부터 갈 건데 아까 1, 2번 했으니까 3번. 자, 이 친구 요새 그래프 리딩 하는 거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형 문제, 좌표점 문제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인강에서도 많이 하고 요새 또 추세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작년부터 이걸로 수업해주고 있어. 자, 이 친구가 있어요.
요게 있다. 얘가 1만큼 가면은 요거의 2배가 돼. 즉 얘가 1만큼 가면 밑에 배수가 붙어. 오케이. 정말 당연한 거야. 맞죠? 앞으로 문제 풀 때 쓸 겁니다. 얘가 플러스 2만큼 갔다.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 4a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되죠? 뭐 기준으로? 정근선 기준이다. 다음 덮쳐서 그릴게. 자, y는 4x가 있다. y는 4x는 2에 2x지. 맞죠? 2에 2x지.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보다 그림이 2배 짜부가 된 거야. 얼마만큼? 2배 짜부가 된 거야. 압축된 거야. Y축 기준으로 그림이 모여라 한 거라고. 축소한 거라고. 이해돼? 축소한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이 가로 길이가 절반이 된다고. 이렇게 쪼개면 절반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8x면은 어떻게 되겠니? 3분의 1배가 되겠지. 3분의 1배.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알겠니? 다음. 여기서부터 x만큼 간 길이랑 여기서부터 x만큼 간 길이가 동일하면은 이 두 수치는 역수입니다. 이 두 수치는 역수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등간격만큼 멀어지면은 역수관계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알파면 이게 알파면 얘는 뭐가 된다? 알파분의 1이다. 알파분의 1이다. 됐죠? 다음 요거의 더블배가 됐다 하면은 제곱이 됩니다. 더블배가 됐다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스킬 다 배웠다. 여기서 1 가면은 얘가 2x 제곱이 나오죠. 1 가면은 이 길이가 뭐가 되느냐? 2알파 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얘가 지금 알파 제곱이다. 근데 1만큼 갔지. 그러면은 곱하기 밑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좌표점 풀이를 하지 않고 선분 길이 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뭐 시기야. 이게 용준이한테 예전에 한 번 해준 적이 있는데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시간 많이 걸려요. 요거 정착하는데. 이거 요번 내신 기간까지 정착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3 때는 요새 정착해야 돼. 요새 트렌드니까. 자, 해서 이렇게 가면 역수배, 등간격으로 가면 제곱배, 실수치로 가면 밑배 된다. 한 번 더. 얘가
요래 나와 있다. 자, 볼게요. 자, 이만큼 갖다 알파라고 하자. 좌표점 잡지 말자. 등간경으로 갔다, 그지? 그럼 얘가 알파면 얘는 뭐?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됐지? 그리고 1만큼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몇 알파? 실수치만큼 갔으니까 밑배 된다고. 밑배. 몇 알파? 2알파. 됐지? 그러면 셈이 지금 이 표기 보이지? 그러면은 요게 알파고 알파 플러스 2는 2알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이 초보자들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좌표점으로 처음에는 돌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연습해야 돼, 얘들아. 결국은 알겠지? 결국은 연습해야 돼. 다음, 자, 일단 3번 트릭 설명했고요. 3번 트릭. 요새 인강 들으면 다 요거 씁니다. 저기 뭐시기야 무수이랑 이혜원이랑 영상 들으면 다 쓸 겁니다. 처음 이제 개념 강의는 없을 거야. 아마 문제 풀이 할 때 자기들 스킬이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들어야 되니까 설명을 했고요. 다음,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하나만 하고 조금 끊어서 갑시다. 1시간 수업인데. 자, 두 친구가 있어요. 자, 뒤져봐서 지웠어. 자, 일단 A가 1보다 큰 상황이고 모든 지수함수는 애들아 여기서 만난다. 알겠죠? 기본형들은 다 여기서 만나요. 그림이 좀 비대하지만 조금 열심히 그어볼게. A, B, 땡땡, 땡땡. 아니지. A, B랑 요거네. C, D, 땡땡. 이랑 같아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얘가 A의 X제곱이고 얘는 A의 2X제곱이야. 자, 그렇게 됐다는 거는 가로로 잘랐을 때 어떻다는 얘기 했었어? 요거 등간경 쪼개진다는 얘기 했었지. 맞지? 그러면은 CD가 나와 있으면 요것도 얘랑 어떻다? 땡땡땡땡 표기 가능하겠지. 맞죠? 그리고 A, B도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땡땡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알파면 알파분의 1 표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얘가 알파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알파분의 1 됐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AD 기울기 그리고 BC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구조물에서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게 두 친구 기울기는 좌표점을 나타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확인됩니까? 자, 이게 확인되면 되게 지금 좋은 건데 지금 보면 BC의 기울기의 가로 길이랑 AD의 기울기의 가로 길이는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고 있지. 맞죠? 2배 차이 나고 있지. 땅땅이고 똥똥이잖아.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금 다 똑같으냐? 그림이 좀 빈구 같아서 그래. 그래서 BC의 기울기의 가로 길이랑 AD의 기울기의 가로 길이는 동일해. 아직 2배야. 2배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2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럼 2배 차이 나는데 곱해서 8이 됐기 때문에 얘가 2고 얘가 4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현재 뭐다? 기울기가 2라는 거고. 맞죠? 그리고 요거 BC와 AD의 교점 좌표가 3분의 5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걸까 얘들아? 이게 지금 구조물이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건 확인되지 그지? 맞지? 얘가 3분의 5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개 3분의 5란 소리이기 때문에 이러고 끝이 나는 게 원래 고3용 풀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예제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쌤이 요걸 싹 지우고 요 얘기만 한번 해보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한 개씩 먹자. 요거는 보이지 얘들아? 맞지? 요거 보이면 일단 요거부터라도 해보자. 요거부터 연습해보자. 알겠니? 요거부터 하나씩 먹어. 하나씩 하다가 이제 보일 거야.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보일 거야. 여러분들 조만간 이제 고쟁이 풀 거 아니에요, 그지? 맞지? 고쟁이 풀 거 아니에요. 그럼 풀다 보면 조금씩 보이거든요. 내 책이 아니라. 하물며 146번 봐봐. 이게 146번 그림이네 얘들아.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얘가 3의 x제곱이래. 넓이가 1대1에 그러면 지금 너네들 눈에는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요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 상황이라고. 한 번에 지금 수능 문제를 먹을 수는 없어. 이제 먹을 수 없다면 이거 하나부터 출발하자. 얘가 1대1이래. 그러면 얘가 바로 적혀야 돼. 뭐의 x? 9의 x. 얘가 9의 x라고.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요게 중점이 됐다는 거 제곱배부터 출발을 해. 그래야 이제 한 퍼즐 한 퍼즐 한 땀 한 땀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말이 나온 김에 밑에 것도 한번 볼까? 147번 봐봐. 자,
무슨 관계죠? x는 이만큼, y는 마이너스 이만큼,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자, 기울기가 없나요? 마이너스 1이지. 아니나 다를까 밑에 직선은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맞지? 맞단 말이야. 이게 맞을 수밖에 문제를 없게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넓이 구하세요 이 말이라고. 확인되지? 자, 그래서 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부분 기초 내용 끝이 났고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최대 최소는 내일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좀 어려운 얘기 들은 거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가질 거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조금 하려고 쌤이 사실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서 수업하는 거 좀 정리해가지고 따가지고 텍스처를 많이 떠났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이 답지 많이 보죠. 맞죠? 답지는 내 친구, 그지?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답지를 본다는 거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절대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답지에는 얘들아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있어. 그 없는 게 있다는 거를 모든 강사들은 다 알고 있어. 뭐 정승재라든지 우수희라든지 그 사람들도 막 이게 답지만 보면 꼭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중간 과정이야. 답지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갑자기 풀이가 시작된다. 맞잖아. 왜 이런 풀이가 했다라는 말이 없죠. 맞지? 그냥 풀이가 시작되는데 이 문제는 이를 푸는 거야 그냥 가버리잖아. 왜 푸는 거야가 없잖아. 왜 이 풀이 쓰는 거야가 없잖아. 맞잖아. 그리고 답에 도착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위에 기본적으로 개념이라는 게 있어. 개념. 자, 개념이라고 하면 지수함수 개념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수업 시작하고 한 10분, 20분 안에 한 게 기본 개념이 다야. 더 이상의 개념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쌤이 중간에 막 이 당구장 표시 찍어놓고 해주는 게 이제 중간 과정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쌤이 최대한 길을 터주고 있는 건데 실제는 중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이 풀이를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왜 이 풀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누군가는 고민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정. 얘는 이렇게 하면 막힐 거고 이렇게 하면 막힐 거고 이런 부분을 접목을 했어 라고 이렇게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출제자 의도라고 생각해. 같은 말이긴 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 이 중간 과정을 머릿속에서 회로를 돌린 다음에 풀이로 도착하는. 근데 그게 답지에는 없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더라도 답지를 보잖아, 그지? 그럼 왜 이 풀이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안 그러면 요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야,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얘가 너무나 필요해. 근데 이걸 연습을 안 하고 고3이 되면은 그때는 이미 조금 늦어. 많이 늦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1 때는 애들아 이거만 연습하면 돼. 고1 때 학교 내신 정도면 개념 풀이 다 가도 돼. 왜? 유형이 한정돼 있고 그렇게 많지 않아. 충분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RPM만 진짜 마르고 닮도록 뭐 동해문과 백두산이 하면서 4절, 5절, 6절, 8절 하면은 내신이 등급이 나오기도 해. 특히 진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8번 풀어서 내신 1등급 나오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는. 그래요. 뭐 다람쥐 맨키로 이제 똑같은 만 파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요게 없으면 문제를 몇 문제를 못 푸냐면 최소 8문제를 못 풀어. 최소
8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 8문제 틀리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내고 친구들은 학교 내신에 이제 모의고사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느껴. 내신 때 예전에 하던 사이클로 고생리까지만 하면은 내신 점수가 맞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신 점수가 안 나와 이지랄사. 안 나오지. 학교생이 모의고사를 넣으면은 모의고사가 10년치 합치면은 문제가 몇 문제인데 그거 다 못한단 말이야. 맞지? 다 못해. 자, 자이스토리만 펴봐. 몇 년도 문제 붙어 있어요. 90년대 선사시대 문제 붙어 있어. 너네 태어나기 전 문제부터 자이스토리에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다 하냐고. 못할 거 아니야. 맞잖아. 그 자이스토리도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실려져 있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형성이 안 되면은 점차적으로 내신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고민하는 습관을 올 겨울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알겠니? 멍 때리면서 이제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너네가 풀이를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너네 풀이 봐, 얘들아. 풀이 봐도 돼. 풀이를 보는데 제발 이 풀이를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야. 적어도 이 중간 과정이 답지가 대신 해줬단 말이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와 평행 이동을 얼마만큼 했냐? 정말 단편적인 얘기야. 알겠지? 정말 단편적인 얘기야. 얘가 평행 이동 얼마만큼 한지 해라고 하니까 3을 갑자기 2로 바꾸잖아. 맞지? 이렇게 바꿨잖아. 이 바꾸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왜 바꾸는 건데? 얘를 바꿔야지 평행이동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거든. 정말 기본적인 예시를 들었을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답지에선 얘를 보통 바로 바꿔. 그리고 나도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게 왜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봐야 돼. 알겠지? 왜 하는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를 내고 싶어 했는지를 고민을 해봐라고. 오케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 어떤 작은 문제라도. 알겠지?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조금 5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